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영어잘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회들을 서서 설명회들을 합니다. 하면 제가 수능도 가르치기 때문에 수능 설명회도 쓰고 또 사관학교 경찰대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경찰대 수업까지 그 설명까지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설명회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약간 달라요. 수능에서는 영어가 절평으로 되니까 설명회를 할 때 학생들의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요. 아, 영어 뭐 절평인데 뭐 이렇게 수업을 뭐 들을 필요가 있나? 입에 쓰면 시험 되는 거 아닌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명회를 수능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가시고 휴대폰도 보시고 이런 그런 행동들을 하세요. 근데 사관학교 설명회를 하면 좀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적으려고 하시고 눈빛들이 되게 초롱초롱해 하시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뭘 더 들어서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할 때 여기에서만 비밀로 정말 영어 점수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 기본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팁까지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인데요. 이 소개는 아마 받으신 안내 책자에 이런 부분에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런 악력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진 진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사관학교 시험은 어땠냐? 올해 경찰대 시험은 어땠냐? 이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시죠? 사실 설명회를 오시기 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미 정보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올해 영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으셨나요? 영어가 올해 극강이었죠. 사실 작년에 영어도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문항의 배열도 달라지고 또 난이도도 되게 높아졌다. 아, 영어 되게 어려웠어. 그랬는데 올해는 그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진짜 극강의 난이도였다라고 평가할 만큼 영어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어휘의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균 레벨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이번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어휘가 정말 평균적인 레벨의 어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일반적인 수능 정도 레벨의 어휘만 외우면 돼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되게 많이 힘들게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지문의 길이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수능을 레벨로 보면 수능에서는 길어봤자 한 12줄 정도가 돼요. 이번에 사관학교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지문이 평균 13줄, 14줄까지 늘어나게 되죠. 학생들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시험은. 그 다음에 구문의 난이도가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레벨의 그 구문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험했다면 올해 사관학교 시험은 사실 그 레벨을 넘어서는 정말 학생들이 이 정도 구문까지 알아둬야 돼? 라고 할 만큼의 구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대입학 유형이나 빈칸 유형들. 사실 지금까지 사관학교 시험들은 출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정말 그 사관학교만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끌고 갑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들을 다 뒤흔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도 올해 내년의 커리는 수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관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흐트고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냐면 선지가 되게 모호해졌어요. 원래 사관학교는 선지가 되게 명확했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들은 선지만 봐도 답이 튀어나왔을 정도로 정말 명확한 선지를 풀고 갔었는데 이번에 시험의 특징은 선지가 되게 모호해졌어요. 학생들이 수능 정도 레벨 정도 공부하고 정리했던 학생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 영어 시험은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든 영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제가 수능도 수업을 하고 사관학교 경찰대 수업을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게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민이냐면, 선생님 저는요 영어 점수가 들쑥날쑥해요. 어쩔 땐 1등급 받고요. 또 어떤 시험에서는 3등급, 4등급도 나와요. 또 이 부분에 고민들이 있고, 또 하나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저는 영어 점수가 안 올라요.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꼭 놓치지 않고 꼭 잡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어떤 얘기들이냐면, 사실 여기에도 지금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만약에 자기가 영어 극강의 1등급이다. 시험을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 없고 안정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또 나는 영어가 2등급 후반, 3등급, 4등급이야. 여기서 점수가 안 올라. 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가 아무리 극강의 1등급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들 중에 극강의 1등급인 학생들 중에 내가 영어 나는 구문문서 정확하게 갖고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그 학생들은 저희 수업 들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수능 정도 레벨을 공부를 하시면서 사강 기출 문제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있죠. 영어를 감으로 푸는 학생들, 느낌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영어 모의고사 봐서 다 100점 나와요. 아니면 저 실수했어요. 하나 틀려요. 근데 이 학생들이 3학년이 올라가서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갑자기 80점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죠. 야, 너는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야. 나 수업 시험 보는데 졸려가지고 영어 시간에 좀 잤어. 이게 진짜 그 학생들의 정말 이유일까요? 1학년 때는요, 영어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는 영어 선생이야. 2학년 때가 되면 레벨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 선생이야. 3학년이 되면 지문의 레벨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고등어가 물고기가 아니라면 그는 영어 선생이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3학년이 되면 영어의 그 구문의 난이도나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1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정확하게 문장이 분석이 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느낌으로 푸는 학생들이 과연 그 느낌을 올바르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영어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만약에 영어 1등급이지만 정확하게 문장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푸는 학생들이라면, 또 자기가 2등급 후반, 3등급, 4등급의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1월달 들어가기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젠 거의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학생들 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어장을 갖고 단어를 외웁니다. 이 학생들은 사전을 안 찾아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영어 지문을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어장을 찾아요. 그래서 단어를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봉착하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밑줄 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저 단어의 뜻이 뭐죠? 여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단어죠. 뜻이 뭘까요? 추정하다, 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추정하다, 가정하다의 의미로만 쓰일까요? 이 단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가장 원순위 뜻은 추정하다, 가정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3학년이 되는 순간 밑에 문장에 나온 이 단어처럼 뜻이 달라져요. 3학년이 되고 입시생이 되면 저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가장 1순위 뜻은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단어장으로 외우는 학생들은 무조건 한 단어의 한 뜻으로만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동사 부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동사가 갖는 뜻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어장에서 단어를 외우더라도 동사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전을 찾아서 이 동사가 어떤 형태로 파생되고 이 동사가 어떤 형태로 확장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근하게 예를 들자면 컨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컨서라는 단어는 동사로 쓴다면 이 뜻은 어떤 뜻이죠? 뭐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학생이 있다면 컨서는 오형식으로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컨서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고려할 수 있어. 뭐 여기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까지만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사전을 찾으셔서 이 단어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컨서가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땐 만약에 어떤 동작을 쓴다면 ing 형태를 취한다. 만약 컨시더가 오형식 이끈다면 컨시더 목적어 그 뒤에 to 부정사라든지 as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고 확장한다.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잡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영어 문장을 흔들리지 않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하는 두 번째,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문장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는 부분들이 문장 해석의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를 정확하게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수능에서 정말 이상하게 29번, 30번 문제, 아니 29번 말고, 그다음에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19번이랑 20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상위권에 오르진 않았지만 오답률. 왜 그러냐면 20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뭘 놓쳤냐면 대명사가 지칭하는 그 명사를 놓쳤으면 이 문제는 맞을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치사와 연결사가 이끄는 구화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장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자, 저 대시 가리키는 저 연결사 대시 이끄는 그 절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자르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as may become rebelled 할 때 이 동사가 갖는 주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나와 있는 and가 어느 부분까지 뭐와 뭐를 이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을 1월달 들어가기 전까지는 잡으셔야 우리가 심화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비법 삼아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이 되면 각종 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르비라든지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의 정보나 의견들을 구현하는 또 수만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쯤이 되면 상한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한학교 준비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러면 거기서 답을 다는 학생들은 이렇게 답을 되게 많이 달아요. 영어요. 그냥 수능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한학교 기출만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답을 다는 학생들의 그 부분들을 보면 특히 오르비에서는 그 정도 답을 다는 학생들은 이렇게 아이디 옆에 보라색 문자를 달고 있어요. 혹시 오르비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보라색 문자를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전국에서 상위 0.1%라는 거예요. 성적이. 또 빨간색 문자를 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뭘까요? 성적이. 전국 상위 1%예요. 얘네들은요. 극강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영어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한부리 학생들은 또 똑같이 답을 달아요. 한부리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네. 자기가 그냥 영어 1등은 나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뭐 집에서 한번 상한학교 문제 어렵다고 하니까 풀어봤는데 뭐 이 정도 점수 나오는데 뭐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도 점수가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상한학교 영어는 수능만 정리하셔서는 그냥 수능 레벨의 공부만 해서는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저도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저도 수능을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괴리감을 가져요. 정말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관학교 시험 수능만 준비하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수능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애들이 공교롭게 고정 1등급인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2년간에 걸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야, 수능 준비하는데 사관학교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거 괜찮아. 이게 시간 압박이나 이런 거 훈련하기도 괜찮아.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와 18년도 이 두 해에 걸쳐서 4월달과 6월달에 사관학교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시간을 잡고 문제를 풀려보게 합니다. 고정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4월달에 봤을 때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사관학교 시험에서 고득점 받는 퍼센테이지예요. 36%죠. 수능을 보면 선생님 저 죄송해요. 하나 틀렸어요. 이랬던 학생들이 사관학교 시험을 보면 4월달엔 36%, 이제 조금 더 공부하기 시작하면 6월달엔 47%, 2018학년은 점수가 더 낮아요. 퍼센트가. 왜 그럴까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심해지면서 학생들의 영어 절대 공부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사관학교 영어가 수능만으로 커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은 여러분이 직접 던지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관학교는 왜 수능보다 다르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관학교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수능 같은 경우는 리스닝을 빼고 나면 50분 동안 28문제 독해 문제만 풀면 됩니다. 사관학교는 다르죠. 사관학교와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관학교는 70분 동안 45문제의 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경찰대는 조금 더 지랄 맞습니다. 경찰대는 60분 동안 45문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서 학생들이 느끼는 시간 압박은 정말 큽니다. 이게 그냥 평가원 문제만 풀어보고 사관학교 기출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아마 그 체감은 정말 다를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영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셨죠. 사관학교 영어 시험이 수능과 완전히 다르냐?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관학교 시험의 영어는 수능과 한 유형만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학생들이 가장 느끼는 시간 압박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 시험은 7월까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능은 11월까지의 코스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여유롭게 EBS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학생들이 여유롭게 느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는 다르죠. 7월 말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그 압박에 대한 느낌은 일반적으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사관학교 경찰대 영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잡으셔야 돼요. 영어를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단어를 외움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동사 부분들은 그 동사의 확장되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기본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을 잡게 되고 나면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형별 연습을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원 문제들이나 고난이도 문제들을 통해서 독해 같은 부분들은 문장 순서 삽입과 빈칸과 대입하기의 유형을 수능 레벨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2월달까지 마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부분부터 사관학교랑 경찰대의 기출분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랑 경찰대의 기출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기출분석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까지의 흐름, 그 다음에 문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시간도 없는데 그 많은 문법을 다 정리해야 됩니까? 사실 문법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어법 문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경찰대는 어법 문제가 3문제 혹은 2문제가 출제가 돼요.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어차피 절대평가고 한 문제 낭만적으로 풀고 맞으면 땡키고 틀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관학교에서는 어법 문제가 4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수로 환산하자면 최소 9점이에요. 9점이면 등락의 결정적인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럼 모든 문법을 다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사관학교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사관학교에서 출제되는 어법 문제는 유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연결사 파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준동사 파트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의 80%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들이 문장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달 되기 전까지 문장의 구조론, 그 다음에 독해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4가지 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3월부터 6월까지 이 기본을 토대로 응용을 기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기출분석이 중요한데 사관학교 기출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사관학교는 수능과 다르게 사관학교만의 특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대입학 문제를 보더라도 첫 번째 뭐 필자의 의도가 처음부터 드러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들의 문제들도 있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반박하고 뒤집어가지고 나중에 필자의 의도를 얘기하고 정리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사관학교는 달라요. 사관학교는 처음부터 시작한 하나의 흐름으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수능의 레벨의 독해력을 잡은 다음에 사관학교 유형만의 특징들을 분석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2월달까지 이 부분들을 끝내고 기출분석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자기 혼자 수능 공부하다가 파이널 때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마지막 그 기출분석 조금만 더 잡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진성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경찰대를 진성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확실하게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 6월달까지는 사관학교는 사관학교의 기출분석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찰대는 경찰대의 기출분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7월달에는 파이널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실전 마무리 모의고사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 커리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붙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선 선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시까지 봐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관학교의 커리를 정확하게 타셨다면 이미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8월달부터는 국어처럼 EBS를 정리하시면 돼요. EBS를 정리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지문들, 그 부분들을 잡고 정리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리큘럼을 잡고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2017년도에 24번 사관학교 문제였어요. 자, 왜 다르냐? 수능과 왜 다르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사관학교는요. 수능의 레벨을 정확하게 정리한 학생들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능에서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 나가면서 지문들의 논리적인 분석과 매핑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면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문들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의 레벨을 잡았다면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입학 유형 같은 경우는 전 학생들에게 사관학교 분석을 할 때는 선지부터 읽게 해요. 선지부터 읽게 하는 이유는 선지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들을 매핑하게 되면 필자의 글의 소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다 읽게요. 어느 부분 읽게 하냐면 마지막 4문장을 읽게, 마지막 그 2문장 정도를 읽게 합니다. 마지막 2문장을 읽어서 선지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부분을 놓치는 대신 우리는 응용력을 길렀기 때문에 그 응용력을 가지고 지문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훈련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로 한다고 이렇게 풀면 돼. 이거 갖고 그렇게 얘기만 듣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푼다? 절대로 쫄려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용력을 기르려면 뭐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만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초 실력을 잡아서 응용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전문 강좌는 다릅니다. 네, 현강, 인강, 수강생 1차 시험 만점자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성의 마음이 있다면 네, 도전하시면 저희랑 같이 합격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이가 제가 영어가 3등급인데 영어가 4등급인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리고 올해도 보여드린 학생인데 이 학생이 처음에 영어가 60점이었어요. 그래서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정확하게 커리큘럼을 짜주고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수업을 듣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 학생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 학생이 그 사관학교 시험 보기 전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영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꼭 합격하면 제가 오르비에다가 후기 하나 올려드릴게요. 했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후기가 하나 짤막하게 후기가 올라와요. 국어 76, 영어 100. 네. 그러니까 사관학교 지문만의 흐름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다면 영어 지문이 아무리 힘들게 나오고 아무렵게 나오도 우리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 학생뿐만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뭐 여러 학생들에 대한 후기들이 있지만 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내 책자를 보시게 된다면 또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진성 지원자라면 굳건한 의지와 마음만 가지고 오셔서 공부하시면 저희랑 함께 공부하시면 네, 합격의 길로 저희가 열심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나중에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